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스테이크프 운영자 디노입니다. 카르다노 앰베서더 중 한 명인 파비안이 카르다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빅보이의 유튜브 채널에 찰스가 출연한 것에 대해 항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는 비록 그런 채널일지라도 구독자 수가 많은 곳이므로 많은 대중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직접 알려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 나갈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찰스의 대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십만 트윗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알트코인 골든이 일론 머스크로부터 카르다노에 대한 흥미로운 DM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트윗 이후로는 소문만 무성할 뿐 팩트가 없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연관되면 이슈화는 되겠지만 안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기에 양날의 검 같습니다. NFT 기획자이자 아티스트인 챔프 메디치가 찰스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BAYC를 보유하고 있는 스눕독과 에미넴의 뮤직비디오가 나온 바 있는데요. 챔프 메디치가 스눕독과 클레이네이션과 함께 CNFT 민팅을 한 적이 있는 만큼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팔로우 수가 100만이 넘는 왓챠그루에서 카르다노의 경량화 지갑 레이스에 대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레이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기존에 출시된 서드파티 지갑 솔루션들도 입지가 흔들리게 될 텐데요. 특히나 요로이의 경우에는 트윗상에서 장례식도 치러주면서 사용자들의 마음이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최근 여러 업데이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무쪼록 편한 지갑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뉴욕에서 진행된 NFT NYC에서 IOG의 카르다노 NFT 비즈니스 리더인 조슈아를 비롯한 여러 카르다니안들이 참석하였습니다. CNFT를 홍보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부문에서는 CNFT가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IOG의 커뮤니티 및 생태계 담당이자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팀 해리슨이 지난 주말 바지라드 포크에 대해서 고 5월 스탑에 대한 코어 개발자들과 여러 생태계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는 트윗을 하며 하드포크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6월 21일 바지라드 포크에 대한 공식 연기 어나운스가 있었는데요. 검증 항목의 95%는 통과가 되었고 7가지 정도의 사소한 버그만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기존 일정을 맞추기에는 충분하였으나 각종 DApp사나 거래소, 마지막으로 SPO들에게도 업데이트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IOG 내부적으로도 전체 검증 프로세스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음에 따른 추가 테스트 요건도 해당 지연에 한몫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지라드 포크는 7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르다노 테스트넷에서 코티사의 제드 스테이블 코인의 테스트가 충분할 만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보안감사 오디도 2차례나 진행 중에 있으며 사전에 전달받은 결격 사유들은 모두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있을지 모를 이슈를 발견하기 위해 내부적인 피어 리뷰를 진행하고 있고 바지라드 포크가 완료된 후 일주일 후에 배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눅스 재단에서 카르다노 재단을 골드 멤버로 영입하며 카르다노의 기술력들이 오픈소스화 되기에 용이해졌습니다. IOG는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개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침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IOG에서 바벨피에 대한 논문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응용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컨퍼런스에서도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버넌스 토큰으로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바벨피가 적용되면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토큰인 에이다가 아닌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찰스 홈스킨슨이 리플에 대한 미국 SEC의 소송권에 대해서 리플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부진해진 상황은 리플 투자자 외에도 각종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렇듯 법적인 규제의 기준 모호성을 우려하고 있던 찰스는 미국 워싱턴의 하원으로의 청문회 출석을 요청받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하원의 농업상품교환, 에너지 및 신용위원회의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의 산업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증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문회가 받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찰스는 평등하고 책임감 있는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득력 있고 여유롭게 증언하였는데요. 암호화폐 산업을 잘 대변해 주었다고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간 개발 상황 현황입니다. 바지라드 포크될 버전인 1.35.0 버전에 대한 태그가 지정이 되었고 6월 25일 토요일 밤 시간에 최종 컨펌이 되었습니다. 이제 카르다노 테스트넷 환경에서의 SPO들의 노드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테스트넷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버전에는 CIP 31부터 33까지의 업데이트와 카르다노의 하스켈 기반 스마트 컨택트 언어인 플루투스의 버전 2가 반영됩니다.
그 외에 파이프라이닝과 UTXO-HD에 대한 개발 내용, 그리고 지갑의 동기화를 개선할 수 있는 피처에 대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량화 지갑인 레이스는 금번 여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찰스가 직접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각종 흥미로운 파이프라인과 그에 따른 개발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방금 알려드린 리눅스 재단에 조인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카르다노는 90개의 D앱이 운영되고 있고 1022개의 프로젝트가 론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코인마켓캡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시총 기준 상위 10개의 프로젝트를 나열한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대표하여 미국 블록체인 산업의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각종 논문으로 코어 프로토콜을 풍성케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오픈소스화해서 제공하는 카르다노의 프로젝트가 더욱 상위권으로 오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주의 카르다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